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서부입니다. 이퀄 띠리릭. 네, 이번 시간은 EasyEQ 언박싱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퀄라이징에 대한 트레이닝 부분에서 오늘은 이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면서 어떤 용어를 쓰고 우리가 또 어떻게 앞으로 트레이닝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퀄라이징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통해서 이퀄라이징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릭. 컨텐츠는 이렇게 8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퀄라이징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EasyEQ를 활용하는 트레이닝법, 특히 BTB를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퀄라이징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퀄라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수압을 받아서 공기 부피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관 또는 마스크 이런 곳에 있는 공기들은 줄어들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부상을 입지 않고 또 아픔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사용하는 근육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근육을 움직이니까 이퀄라이징이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좀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육들을 가지고 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이퀄라이징을 시행할 때 공기가 실제로 내가 어떤 공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압력이 생성되고 또 압력이 없어지고 또는 삼키고 또는 뱉고 이런 거를 하면서 공기의 흐름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퀄라이징이 잘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될 때, 내가 다이빙을 하면서 무리 없이 편안하게 잘 될 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계속 가져주셔야 됩니다. 육상에서 트레이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퀄라이징이 잘 되네 하는 인식 부분들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퀄라이징에 관련된 트레이닝 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EasyEQ든 아니면 EQ 툴이든 내가 트레이닝 하면서 인식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이퀄라이징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이게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니까 그걸 물속으로 또 가져갔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식을 가지는 이퀄라이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일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압을 받았을 때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는 거는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보일의 법칙의 정의는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입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게 되면 10m를 내려가면 2기압이 되죠. 실제로는 2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체에 있는 또는 마스크 이런 장비들에 있는 공기들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부피가 당연히 통증을 유발하겠잖아요. 이관에 있는 공기든 아니면 마스크에 있는 공기든, 폐는 사실 이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숙제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퀄라이징이라는 기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이퀄라이징의 타이밍과 횟수는 자신이 이제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아프지 않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자주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중위의 용적이 0.5cc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걸 1로 둡니다. 그리고 한 번 이퀄라이징 했을 때 0.05cc 정도의 공기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이제 보관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0m에서 10m 정도 갈 때 한 10번 정도 하면 이퀄라이징이 충분한 횟수다라는 숫자에 그냥 기인해서 제가 계산해봤는데, 그러면은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나누어지는 값은 변화가 있어요. 깊은 수심으로 갈수록 이퀄라이징을 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수면에서부터 10m까지 갈 때 이퀄라이징을 10번 해야 된다고 하면 20에서 30m를 갈 때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이퀄라이징이라는 것은 같은 속도로 계속 같은 양을 넣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만큼,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지속적으로 이퀄라이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면 게이지 상으로 봤을 때 트레시홀드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학적인 이유로 이퀄라이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신체의 공기 공간이 압력에 의해서 상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관이라든지 또는 마스크 이퀄라이징을 하지 않으면 실핏줄 같은 것들이 막 터지기도 하고 팬더처럼 막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관을 이퀄라이징 하지 않으면 고막이나 뇌 같은 곳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징과 관계된 장기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 구조와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관의 구조는 관략근 형태의 근육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근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줘서 공기를 보내면 그쪽이 이렇게 이제 팽창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의 구조는 이관의 끝에 연결된 동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기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이의 구조는 지금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과 같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액체로 가득 차 있고요. 정확한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우리의 고막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고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징이 너무 늦어서 압력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빨간색 고막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얘는 고막이 손상됐을 때 한 번에 뿍 터지는 게 아니라 점점 통증을 유발하다가 마지막에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늘어났다가 안 되면 터지겠죠. 과도한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또 빨간색 바깥쪽으로 터지는 형태가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한 번에 푹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피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후드 압착이라는 나중에 이제 이퀄라이징 압력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 후드를 구멍을 뚫지 않거나 외이도에 공기가 압착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형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고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징을 할 때는 이 공간은 무조건 공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공기가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가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혀를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붙이면 구강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을 받아서 비강에서 압력이 형성되고 비강에 형성된 압력이 이관으로 이동되는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할 때는 항상 혀와 어떤 구강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혀의 역할은 이퀄라이징 중에 압력을 형성하고요. 앞니 뒤쪽이나 아니면 입천장 쪽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혀 바닥과 입천장 사이에 공기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걸 실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개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개는 구강과 비강을 나눕니다. 그리고 공기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이퀄라이징 하는 순간에는 영구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개를 연다 또는 영구개를 닫는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영구개를 닫을 때는 리버스 패킹을 할 때 그 당시 외에는 굳이 닫을 필요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퀄라이징 하는 순간에는 영구개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영구개가 닫히거나 열린 부분에 대해서 형상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단면도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구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기관과 기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기관은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게 되어 있고요. 엄지 손가락 정도의 이렇게 한 10cm 정도의 지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퀄라이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퀄라이징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하거나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 부분들이 이제 압착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통증을 일으키거나 스크래치를 내서 기도 스크래치나 기도 스키즈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후두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후두개가 열려서 공기가 이제 폐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음식물을 먹을 때는 후두개가 닫혀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같이 진짜 문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음을 낼 때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음을 내게 되면 성문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 소리를 내면서 이 성문을 닫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악 소리를 내게 되면 후두개는 자연스럽게 닫히는데 그때 악 소리를 내는 그 근육들을 조금 더 발달을 시킨다면 후두개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닫히게 되겠죠. 자, 횡격막과 흉곽, 호흡근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격막은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 부분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게 횡격막인데요. 이완됐을 때와 이제 수축됐을 때, 이 근육이 수축된다는 것은 힘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축됐을 때는 위쪽 방향으로 수축되기도 하고 또 아랫 방향으로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횡격막이 이완됐다는 것은 횡격막이 중립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형태의 사진이고요. 횡격막이 수축됐다는 것은 오른쪽 부분 이렇게 살짝 돔 형태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배를 앞으로 쑥 내밀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횡격막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복부 근육은 이퀄라이징 시에 항상 이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부 근육, 횡격막 등이 긴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문이라든지 또는 기관지를 이렇게 압박하게 돼서 이퀄라이징 하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기관지 스키즈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호흡근들이나 복부들을 유연하게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흉곽은 심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뼈 사이에 근육들이 이렇게 쌓고 있는데 호흡을 할 때 이 근육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흉곽에 둘러싸여 있는 늑간근들 그리고 호흡근들을 유연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이퀄라이징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고 있는다면 이퀄라이징 하는 동안에 계속 복부에 압력이 차게 되고 결국에는 이퀄라이징을 못하거나 폐 압력 손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퀄라이징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근육들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호흡근이 유연하고 이완이 잘 된다면 이퀄라이징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호흡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 나갈 이퀄라이징에 대한 연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원 높게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EasyEQ 인스타 증정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 중인 이제 WK 장비를 인스타에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업로드를 하실 때 지금 화면에 나가는 해시태그들을 활용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EasyEQ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퀄 띠리릭.